이거 사랑니 때문에 턱뼈에 이만큼 물혹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노란색 화살표 잘 보시면은 잇몸이 여기가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올라오면서 잇몸이 붓고 아픈 거죠. 그냥 두면 여기 막 고름 차고 염증 심하고 입도 안 벌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둘 필요가 없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사랑니를 빼면 되고, 사랑니 뽑은 게 제가 25,000개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니를 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많아서 결국엔 어떻게든 뽑게 되거든요. 1년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발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뽑아야 되는 경우면은 제가 뽑아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성인들이 총 32개의 치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32개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 4분학으로 나눠서 8개 총 32개인데 8개씩 있는 치아들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치아를 우리가 보통 사랑니라고 합니다. 왜 사랑니라고 할까? 사랑이 아픈 것처럼 사랑니가 나올 때 아파서 그런가? 왜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원이 사랑니가 날 때 보통 잇몸 밖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면서 맹출이 되고 아프고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살 안에 있던 이가 나온다 해서 살안니 말에서 사랑니다 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니가 영어로는 wisdom tooth거든요. 또 한문으로는 지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지치가 살이나 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나오는 치아, 그래서 wisdom tooth, 지치, 이게 조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사랑니가 대부분 잇몸 밖에 나오는 시기가 17세에서 한 20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지치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그런데 사랑니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아래 합치면 총 4개잖아요. 근데 이게 4개가 다 없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사랑니가 밑에 1개, 위에 1개 있었고 각각 1개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안 나면 사실 제일 럭키한 거고, 다 있어도 뽑아야 되는 경우면은 제가 뽑아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사랑니 발치가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슈냐면 사랑니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뽑아야 된다,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뽑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 사랑니 발치나 일반 발치 모두 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발치 비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사랑니 하나 뽑는데 $2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맞죠. 왜냐면 사랑니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예방적으로 뭔가 뽑자니 사랑니 하나 $200씩 하게 되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슈가 있고, 사랑니가 똑바로 잘 나면 사실 발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환자분이 이제 오른쪽 위아래, 왼쪽 위아래 사랑니가 다 있으신데 탈이 거의 안 났어요. 똑바로 잘 물리고, 실제로 입안 사진을 보면은 여기 뭐 사랑니에 조금 충치가 있기는 하지만 씹히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사랑니에 이제 이렇게 근데 충치가 보여요. 이런 충치가 긁혀 나오는 정도의 충치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랑니에 충치가 있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충치 치료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탈나면 뽑아야 될 치아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2022년 6월 달에 오셨을 때 이 사진이고, 계속 저희가 이제 체크해드리다가 오른쪽 위에는 불편해 하셨어요. 양치질이 안 돼갖고 하나 뽑으셨고, 지금 2024년 4월 달에 찍은 사진 또 봐도 사랑니 3개는 아직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똑바로 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위아래 잘 물려서 거길로 식사가 되고 충치도 없고 잇몸에 염증이 없으면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니를 왜 뽑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크게는 사랑니 앞에 치아의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랑니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랑니 자체로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예방적으로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각각의 경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요 앞에 사랑니 앞에 치아 충치가 되게 심한데 왜 그럼 사랑니를 뽑아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요 앞에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랑니가 있으면은 요 뒤쪽에 크라운 치료를 할 때 충분하게 덮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자 쓰는 걸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모자를 요 뒤통수까지 딱 눌러 써야 되는데 뒤통수 부분이 이렇게 붕 뜬 상태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 사랑니가 있어서 앞에 치아에 충치 치료를 해서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크라운을 제대로 못 씌우는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고요. 이제 사랑니 자체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두 번째 큰어금니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화살표 잘 보시면은 잇몸이 여기가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올라오면서 잇몸이 붓고 아픈 거죠. 그냥 두면 여기 막 고름 차고 염증 심하고 입도 안 벌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니 자체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뭐 그냥 둘 필요가 없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사랑니를 빼면 되고, 또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앞니를 수술을 했던 친구인데,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사랑니가 저기 이제 여기가 코고 저 위에서 사랑니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랑니가 탈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환자분한테 이 사랑니가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고지하고 발치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여기가 아픈데 뭐 통증병원, 뭐 신경과 가는데도 뭐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안에 CT를 보면은 여기가 코고 여기 상악동이라는 동굴이 코 옆에 있어서 숨 쉬는데 도움을 주는 공간인데, 그 안에 있던 사랑니가 맹추를 하면서 상악동 옆에 뼈를 밀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엄청 아파했어요. 울면서 왔어요. 근데 사랑니를 2만 개가 넘게 뽑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던 사랑니 통증 때문에 뺀 경우 이 친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제가 이거 사랑니는 빼드리는데 통증이 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미리 정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제가 뺐죠. 이렇게 위로 쭉 절개해갖고 거의 이제 광대뼈 있는데 근처까지 올라가서 뼈를 다 쳐내고 뽑았어요. 뽑았는데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진. 그러니까 사랑니가 맹추를 하면서 상악동이라는 데 뼈를 자꾸 밀어갖고 염증이 생겨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사랑니 자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슈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예방적으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거에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니가 너무 아파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 사랑니가 그냥 일반 사람들, 임신하지 않았던 그냥 일반 성인들이면 괜찮은데, 임신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임신 2기부터 3기 초반까지 이렇게 안전한 시기가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아기가 있으면 보통 엄마가 아프면은 약도 안 먹고 참아요. 뭔가 찝찝하니까. 그런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울고 이러니까는 치과를 가죠. 그런데 임산부라고 하니까 대부분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안 해줘요. 왜냐면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뭔가 뭐 마취약이라든지 항생제 약 쓰는 거라든지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 본인도 되게 걱정을 하고 치과 치료를 하다가 탈이 나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를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대학병원 전화했더니 예약이 1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셔갖고는 제가 사랑니 발치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를 저는 특히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발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발치가 필요하지 않아도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치과 들리셔갖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꼭 확인을 한번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임신한 상태에서는 약 먹기 뭐 하기 되게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신해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미리 발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같이 볼게요. 턱뼈 안에 사랑니 밑으로 이렇게 이제 아래 턱뼈의 느낌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니가 매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신경하고의 거리가 되게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사랑니 뿌리고 또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신경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뽑을 때 사랑니 뿌리가 이게 신경을 건들면서 나오고, 그러면 신경이 놀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이쪽 사랑니를 뽑았다. 요만큼 입술 느낌이 둔해져요. 평소 느낌을 10점이라고 하면은 신경에 놀라는 증상이 발생하면 그 느낌이 한 7에서 8점 정도로 무뎌집니다. 대부분은 또 돌아오기는 하는데, 뭔가 치료를 받고 이제 합병증이 생기니까 좀 껄끄러운 면이 있고, 근데 구강외과 전문의가 사랑니를 뽑든 일반 그냥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랑니를 뽑든 사랑니 뿌리랑 신경이랑 가까운 게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변하지는 않아요. 누가 뽑아도 신경하고 뿌리에 가까운 정도는 다 신경 손상이 발생을 하는데, 구강외과 전문의가 조금 유리한 거는 뭐냐면, 뽑다가 뿌리가 이렇게 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필요해요. 이 뿌리를 신경이 놀라지 않는 선에서 잘 뽑아낼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둘지 결정하는 것 정도가 되게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니 뿌리를 그냥 뼛속에 묻어놔도 50%는 뼛속에 그냥 잘 묻혀있고 50%는 세월이 흐르면 잇몸 밖으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 수술을 할 때 무리해서 더 할지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지 판단하는 거가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는
구강외과 전문의가 조금 유리한 게 있고, 근데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랑니 발치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 뽑으셔도 상관은 없고, 어딜 가서 뽑으셔도 사랑니를 뽑고 나면 신경에 논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니 발치도 그렇고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이 치과 치료가 워낙 뭐 마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무섭다 보니까 수면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쓰던 그런 약물들을 가지고 치과에서 최근에 이제 수면 진료하는 게 광풍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면 진료, 특히 치과 치료는 정말 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이 치과 치료라는 게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입을 벌리는 건 환자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면 진료를 하게 되면 치과 의사가 진료를 하기에 편한 정도로 입을 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안에다 개구리 같은 걸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분도 나중에 마취 꿰고 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아파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게 대충 심는 게 아니고 주변 치아랑 조화롭게 각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 각도가 환자분이 협조가 필요해요. 입을 다물어 보세요, 아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무시면은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면 진료를 하셔서 이제 뽑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가끔 가다 사랑니 뽑다가 너무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취가 잘 안 됐다고. 근데 이게 전달 마취라 그래서 턱뼈신경을 한꺼번에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해부학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이 사진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환자분한테는 왼쪽이거든요. 왼쪽 사랑니를 뽑는다고 하면 이 아래 턱뼈에 지나가는 이 신경 자체를 마취시키는 전달 마취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론상 이 신경이 마취가 되면은 이만큼이 아예 느낌이 없어야 돼요. 턱뼈가 부러지더라도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마취를 하고 여기 마취하면 입술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치하기 전에 여기 느낌이 실제로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발치를 하는데, 치아를 조각내거나 빼려고 힘을 줄 때 아파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레지던트 하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취는 했는데 도대체 왜 아파할까 이제 공부를 조금 하게 됐고 논문도 많이 찾아봤고, 간혹 가다가 요 이제 신경이 조금 이제 변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아래턱뼈 신경이랑 반대쪽에 내려오는 아래턱뼈 신경이랑 어떤 신경이 조금 연결해주는 분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이 마취가 왼쪽을 다 했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이제 감각신경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사랑니를 많이 뽑는데 너무 아파한다, 오른쪽도 마취해요. 그러면 괜찮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하나는 아래턱뼈 신경을 마취를 할 때 여기 이제 턱뼈 안에 인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육이 붙는 자리인데, 그 인대의 위치나 인대의 그 폭에 따라서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그 인대가 신경을 가려가지고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MRI를 보면서 마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인대의 위치가 어디고 인대가 이렇게 됐으니 마취가 안 되겠거니 예상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조금 안 돼서 아프다는 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마취의 심도를 조금 얕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를 아프게 하는 의사는 대부분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신경이 변이가 있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니가 이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면 사랑니 머리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말고를 반복을 하다가 사랑니 머리 주변에 물혹이 생겨요. 함치성낭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작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뽑고 이제 이 정도 물주머니가 나오기는 하는데, 인터넷에 이제 함치성낭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진짜 큰 물혹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 사랑니 때문에 턱뼈에 이만큼 물혹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랑니가 매복된 경우에는 발치를 하기 싫다 하더라도 6개월마다 꼭 엑스레이를 찍으셔갖고 주변에 뭔가 탈이 안 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 그 임산부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랑니를 빨리 뽑지 않고 방치했다가 우연히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 후에 통증이 생기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런 게 하나 또 있고, 또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로 저희 치과 환자분인데 사랑니가 누워 자라면서 앞에 치아를 충치를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심하게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치아를 사랑니를 뽑고 조금 살려 써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신경치료나 이런 걸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 사랑니 때문에 치아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밑에 이제 치아에 뿌리는 데까지 충치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할 때 세균이 자꾸 거기로 들어가서 신경치료하고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하시게 됐거든요. 사랑니를 뽑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썩기 전에 어렸을 때 사랑니를 뽑았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내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방치하게 되면은 아까 그 학생처럼 상악동 안에 들어가서 막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임신했을 때 어디 가도 발치도 안 해주고 뱅글뱅글 돌다가 저희 치과 오셔서 발치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많아서 정말 사랑니가 똑바로 나고 잘 씹히고 충치도 없고 염증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1년에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발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랑니가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하고 지금까지 해서 10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고, 정말 사랑니 뽑은 게 제가 25,000개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니를 둬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아까 보여드렸던 똑바로 난 경우를 애도 정말 극히 일부, 결국엔 어떻게든 뽑게 되거든요. 특히 사랑니는 뭔가 탈이 나기 전에 예방적으로 저는 사랑니는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